자, 지금부터 이제 하실 거는 익스터널 CS인데요. 외부의 이제 익스터널 CSS. 그 외부에다 선언한 외부 CSS인데 외부 CSS에 해당이 되시는데, 네, CSS에 해당되는 건데 밖에다 파일을 한 개 만드는 거예요. 그 CSS 파일을 한 개 만들어서 작성하시는데 파일은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연결만 잘 시키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쓰시고요. 그 HTML 한 개 만들게요. 웹 컨텐츠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시고 HTML 파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EX HTML 이렇게 쓸게요. 외부 CS가 들어있는 이제 HTML이다 이런 얘기죠.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그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지금 CSS 파일이 없기 때문에 얻어 누르세요. 맨 아래. CSS 파일이 없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냥 파일 만들어서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CSS니까 얻어 누르세요. 보면은 이거를 왜 얻어 눌러서 찾았나 싶기는 하겠지만 얻어 누르시고요. 그 중에 맨 끝에 보면은 웹이 있는데 웹 안에 보시면 CSS 파일이라고 나와요. 웹 캐터고리 밑에 CSS 파일을 찾는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얘는 외부에 있는 EX CSS예요. CSS 해당이 된다. 그냥 이렇게 붙인 거고요. 사실은 게시판은 게시판 CSS를 따라 만들어요. 보드 CSS. 뭐 테이블 보드에 테이블 만들면 CSS 따라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제 전부 다 이렇게 CSS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CSS 파일로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고 그냥 피니시 누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 골뱅이 캐릭터 셋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별거 없네, 그죠? 그리고 이게 스크립트 안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작성하시면 돼요. 지금 얘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성한다. 그럼 셀렉트 쓰시고 셀렉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글자를 쓸 때 그 거의 모든 글자는 회색으로 보통 쓰거든요. 모든 글자를 이제 회색으로 만들어 보자. 자, 만들어 보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고요. 모든 글자를 이란 것은 모든 엘리먼트를 전부 다 선택하면 되는데 별표입니다. 별표 쓰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라고 쓰시면 되겠죠. 컬러. 저희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컬러가 나옵니다. 제대로 잘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컬러입니다. 그거를 이제 회색은 샵 쓰시고요. 000이 제일 진한 색깔이에요. 000. 그래서 000보다는 좀 밝은 색인 888, 666 정도, 666은 좀 그런 것 같고, 그 555 정도로 이제 4445 정도의 색깔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색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에다가 여기다 이제 글자입니다. 뭐 이렇게 쓰고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보시면 이제 일단은 글자가 어떤 색깔인지 보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인데 아까 전에 CSS랑 연결해서 쓸 거예요. 연결해서 쓰려면 그 링크 태그를 써야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링크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링크 안에다가 나 스타일 시트야 라고 REL 스타일 시트 안 나오네요. 스타일 시트라고 써주시고요. 이렇게 나 스타일 시트 선언한 거고요. 밖에 있는 오늘따라 되게 href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같은 위치이니까 exCSS.css 파일을 불러와라 라고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것은 어떤 걸 참조해서 하시냐면 이쪽에 이제 여기
맨 처음에 링크, REL, 스타일시트라고 썼고 href에서 파일명을 썼다. 이렇게 이거와 동일한 패턴으로 쓰시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으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F키를 누르시면 약간 흐린 글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약간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흐린 글자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전체적으로 이제 쭉 보이고 마우스 올라가면 뭐 까만색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CSS와 이거를 연결해서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잘 되나 보기 위해서. 지금 BR 태그 한 개 집어넣고요. 집어넣으시고 그 div 한 개 만들게요. div 한 개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만들어주시고 예. 이곳의 글자는 이제 저기 하늘색, 바다색으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고 그 이런 걸 쓸 때는 주로 그 아이디나 클래스 이런 걸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디 쓰시고 뭐 아쿠아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되게 분산하네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아이디니까 샵 붙여가지고 아쿠아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EX CSS에다가 이제 선택자를 이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별표는 모든 거예요. 모든 글자를 전부 다 하고 지금 아쿠아에 대한 것을 이제 아쿠아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그 아쿠아 아이디에 대한 이제 아쿠아 색상을 컬러를 좀 바꿀 거예요. 쓰시면 되겠고 별표. 자 그러면은 아이디니까 샵 쓰시고요. 샵 아쿠아 이렇게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컬러를 바꾼다 그랬으니까 컬러 땡땡 쓰시고 색상이 아쿠아니까 아큐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아쿠아 색상이 보이시고 엔터 치시고요. 이게 바다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시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F4키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아쿠아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네요. 자, 그래서 외부에 있는 CSS와 내부에서 이런 걸 써서 사용하기 때문에 HTML은 HTML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주로. 그래서 그 외부에다가 이렇게 CSS를 만들어서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냥 HTML이 너무 길어지고 하면 데이터 보여주는 쪽이 너무 보기가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외부에다가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폰트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폰트를 폰트 글자체에 해당되는 게 폰트 패밀리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이제 글자체에 해당이 됩니다. 글자체인데 글자체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얘는 폰트 패밀리인데 여러 개 지정 뭐 0개 이상 1개 이상 지정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가 글자의 크기를 입니다. 글자의 크기를 의미하는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글자 타입에 해당됩니다. 글자의 타입 그 이탈릭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글자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써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글자체 바꾸는 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데이터만 뿌리면 되기 때문에 글자체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여기 이렇게 이제 글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신경을 써서 해볼 겁니다. CSS 중에서 폰트 밑에 보면 폰트 패밀리가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세리프랑 세리프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요거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세리프가 이렇게 대문자로 만들었다면 거기다 빨간색 부분을 입혀서 이제 그 세리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에 있는 폰트 패밀리에다가 요런 글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쓰면 요렇게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나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그
이 먼저 셀렉터에서 그 부분적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별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전체 폰트를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폰트 다시 패밀리 대시입니다. 대시 폰트 대시 패밀리라는 걸 이용해 쓰시고 그 블랭크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블랭크가 떨어져 있으면 쌍따옴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 블랭크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블랭크를 띄면다는 얘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서로 다른 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나예요. 하나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쌍따옴표를 찍으세요. 요거는 쌍따옴표를 안 찍었는데 이런 경우에 안 찍어도 되고 찍어도 됩니다. 찍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안 찍어도 이게 글자체 이름이 전부 다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거라서 쓰시면 되고요. 폰트 패밀리는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패밀리예요. 대신에 얘가 1번으로 적용이 됩니다. 1번으로 적용이 되고 얘가 없으면 2번이 적용이 됩니다. 1번이 없으면 2번, 2번이 없으면 3번이 적용이 됩니다. 3번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것을 이제 여러 개의 글자체를 놓는데 1번을 글자체를 했을 때 이게 누구 컴퓨터에 있어야 되냐면 사용자 컴퓨터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보는 고객님의 컴퓨터에 이런 글자체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 글자체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번으로 그래도 조금 더 비슷한 타임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더 비슷한 걸 쓰시고 그래도 그것도 없으면 요 세 번째 거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폰트 패밀리에 의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도 글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워크 컨텐츠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HTML 파일 클릭하시고 여기다 폰트라고 쓰세요. 폰트 작성을 해주시고요. 됐죠? 네, 작성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div 같은 거 한 개 만드시면 되고요. 뭐 id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여기다가 폰트 1 쓰면 되겠죠. 폰트 1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폰트 2, 폰트 3 이렇게 해서 몇 개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는 폰트 2, 여기는 폰트 3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폰트 1입니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한글과 숫자가 전부 다 어우러져 있죠. 이렇게 쓰시고 이를 복사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2입니다. 뭐 3입니다. 쓰시면 되겠죠. 여기는 2입니다. 여기는 3입니다. 라고 써놓고 지금부터 이제 CSS를 막 이렇게 하시면 글자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Ctrl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그냥 이제 기본 글자체가 브라우저에서 나오는 기본 글자체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글자체를 좀 바꿀 거예요. 글자 크기도 좀 바꾸고. 자,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맨 처음에 폰트 패밀리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스타일을 여기 아래다가 안 쓰면 밖에다가 쓰면 좋긴 한데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찾아다니기가 힘드니까 찾기가 힘드니까 스타일을 공부할 때는 이제 스타일을 안에다 넣어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도 보면 전부 다 안에다 넣으시더라고요. 밖에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소스가 짧아지죠. HTML 데이터 있는 부분만 남기 때문에. 자, 쓰시고요. 먼저 이제 아이디니까 샵을 씁니다. 샵 쓰시고 폰트 1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쓴 다음에 그 폰트 패밀리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다시 F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패밀리 나오시죠? 그 다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세리프에 뭐 커시브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그 저희가 폰트 패밀리를 사용할 때는 폰트 여러 개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폰트 여러 개를 어디 갔냐 폰트 딴데 시킨 것 같아요. 부트스트랩 찾았네요. 폰트 여러 개를 콤마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콤마를 이용해서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자, 폰트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폰트 내용은 C 드라이브에 가시면 C 드라이브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폴더에 가보시면 폰츠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폰츠 안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폰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폰트가 있어서 제가 쓰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쪽에 쓰고 싶은 게 뭐 한글로 돼 있는 거, 맨 처음 한글로 돼 있는 거 없나?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글자체로 와 있는데요.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글자체. 맑은 고디 이런 건 눈에 별로 안 띌 것 같고, 궁서체 같은 거 눈에 띌 것 같아요. 궁서체, 굴림체도 눈에 별로 안 띌 것 같고, 궁서체에 해당되는 게 이제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궁서체에 해당되는 요 파일은 요건데요. 그 이름은 궁서체예요. 그 궁서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뭐 바탕 궁서체, 뭐 궁서체, 바탕체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는데, 궁서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패밀리에서 여기다가 그냥 한글로 궁서체 이렇게 쓰시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여기 폰트입니다 해서 F 키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궁서체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궁서체, 이렇게 해서 궁서체로 바뀌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제 그 띄어쓰기가 표시가 된 거는 쌍따옴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 궁서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글자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 나눔 손 글씨 펜 보통, 나눔 손 글씨 펜 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통이니까 보통적으로 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쌍따옴표 블랭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쌍따옴표 찍고 콤마 찍어야 되죠. 여기다가 나눔 펜 글씨, 나눔 캔, 이게 들어가 있는 게 궁서체 말고 나눔 발음 펜, 나눔 손글씨 펜, 나눔 손글씨 펜, 나눔 손글씨 한가 띄고 펜,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눔 세음꼴체가 폰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눔 글씨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있어서 이제 쳤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 궁서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궁서체로. 그래서 폰트 패밀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글자체를 이제 여기는 글자체 선언, 글자체 선언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콤마를 이용해서 글자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글자체 콤마, 뭐 글자체 콤마 이렇게 해서 글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 게 없으면, 처음 글자체가 없으면 다음 글자체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한다. 계속 그러다가 그 글자체 선언된 모든 글자체가 없으면, 기본 글자체가 선택이 된다. 브라우저에서 데이터가 보인다는 얘기는 글자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가 있긴 하는데, 맨 처음 게 선택이 있으면 맨 처음 걸 쓰고, 그게 없으면 다음 걸 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맨 처음 거를 좀 이상하게 썼죠. 원래는 여기다가 나눔 손글씨 펜인데 지금 손자를 뺐더니 이런 글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궁서체로 이제 해서 쓰는 거예요. 얘는 개발자가 보는 글자체와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글자체가 보고 있는 사용자의 글자체에도 존재해야만 한다. 윈도우즈에서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건 이제 우리의 기대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이제 개발자가 글자체를 막 이렇게 쓸 때에 디자이너가
본인들은 이렇게 그 제공하고 있는 글자체를 여러 개를 제공받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돈 주고 산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글자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걔를 내 컴퓨터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글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 글자체도 존재하지 않으면 기본 글자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슷한 글자체를 선택하도록 해놓는 게 이제 요점인 거예요. 글자체가 즉 나눔손 글씨펜 글자체하고 비슷한 글자체를 이쪽에 뭐 문서부 굴림 흘림체라든지 뭐 이런 글자체 비슷한 글자체를 그 뒤에다 콤마를 이용해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4개를 이어붙이면 원래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나눈 손 글씨펜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글씨체가 잘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글자체는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는 사람들의 컴퓨터에도 그 글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폰트 사이즈입니다. 글자 크기. 글자 크기에 해당되는 것은 폰트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시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12pt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글자 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 폰트 2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샵 폰트 2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 글자 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글자 크기는 이제 폰트 사이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사이즈를 세팅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12pt가 기본이 될 거예요. 그 pt는 포인트를 얘기하고요. 그 포인트 부분은 뭐를 한 개 가르칠 때에 사용되는 점의 개수로 이제 포인트라고 써요. 이제 픽셀보다는 조금 커요. 조금 크게 잡히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pt.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지금 전혀 적이 없죠. 크기 지정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그 12픽셀이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 보통 글자가 지금 보통 글자가 12pt입니다. 12pt이다. 포인트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좀 크게 바꾸기 위해서 20pt 뭐 정도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고 저희가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20pt를 쓴 거고요. 얘는 px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px로 써가지고 쓰시면 20pt 말고 얘를 px로 쓰시면 px입니다. px로 써서 쓰시면 픽셀보다는 조금 이제 F4키 보시면 포인트보다는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구나. 그러니까 픽셀보다 포인트가 더 큰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픽셀에 익숙하다면 픽셀을 사용하시고 그 PT는 원 포인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기의 단위 저희가 이제 PX 얘는 픽셀을 의미하고요. 얘는 화면의 한 점입니다. 한 점. 점 하나를 이제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가 있습니다. PT는 이제 포인터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터.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포인트는 이제 한 곳을 점 하나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한 곳을 지정했을 때 한 곳을 가리키는 단위가 포인트입니다. 단위. 해당 픽셀보다 좀 커요. 얘는 이제 픽셀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센티미터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얘를 출력하거나 뭐 이렇게 편집에 의해서
프린터기를 출력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쓰려고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뭘 쓰시냐면 쓰려면 이제 센티미터도 씁니다. 그래서 cm 센티미터. 센티미터는 이제 길이의 단위입니다. 길이 단위. 는 아시죠? 센티미터. 그 다음에 EM이라고 있습니다. EM이라고 있는데 EM은 글자의 배수를입니다. 글자의 배수를 의미해서 지금 이제 20pt 뭐 px 이런 걸 써봤으니까 얘를 또 복사하고 일단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EM이라고 쓰면 EM이라고 써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원래 글자 크기랑 비교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글자 크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되는 거죠. 이게 2배입니다. 원래 크기의 2배가 2em입니다. 배수를 의미하고요. 배수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글자 크기를 알 때 그냥 2배 키우자 그럼 2em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EM도 쓰시지만 이제 12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24포인트, 24pt 뭐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가지고 사용도 하십니다. 단위가 여러 단위가 있으니까 이제 저게 뭐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글자의 배수, 센티미터 길이 단위를 얘기하고 포인트 PT를 또 많이 씁니다. PT 글자를 나타낼 때는 PT도 많이 쓰고 픽셀도 좀 씁니다. 픽셀.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폰트 컬러는 그냥 컬러라고 쓰시는 거 알죠? 글자의 색상, 글자색을 나타낼 때는 글자색을 나타낼 때는 폰트 컬러라고 알겠지만 폰트를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폰트 컬러를 아무리 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폰트 컬러 말고 이제 그냥 컬러를 이용해서 이제 RGB에서 R하고 이제 파란색하고 섞으면은 이제 보라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샵 쓰시고 약간 진한 색깔로 섞습니다. 44, 00, 44 이렇게 해서 섞어서 완전 보라색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섞어서 한번 보시면 세로 고침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하시면 글자색이 안 나와요. 이런 4400 컬러 폰트 2 샵 쓰는 거 맞고 컬러 맞고 설마 바뀐 건 아니겠죠? 설마 저장을 안 한 건 아니겠죠? 저장은 했는데 자 그래서 밑에 CSS의 컬러스 이렇게 나오시고 백그라운드 컬러고 얘는 그냥 컬러고 이런 레드 레드는 먹었는데 진한 색깔 높은 색깔 써야 되나요? 좀 높은 색깔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색상을 잘못 지정했어요. 좀 A0A 정도 이렇게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너무 흐린 색 지정한 것 같기도 하고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예, 보라색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낮은 색깔 쓰면 걔가 점점 흰색으로 그 검정색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색 가까운 거 써서 보라색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높은 숫자를 써야 되는데 낮은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글자색은 컬러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모든 글자에 대해서 글자 색상을 좀 지정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글자를 지정하고 싶으면 별표를 쓴다 이거죠. 별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부터 폰트 다시 패밀리 해서 폰트 패밀리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굴림체로 해라. 굴림체로 하면 안 바뀌니까 궁서체를 먼저 하겠습니다. 궁서체, 콤마, 굴림체. 일반적으로 굴림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면 나머지는 궁서체가 되는데 얘는 궁서체가 아닙니다. 얘는 궁서체가 아니라서 위에다 전체를 설정을 한 것이 상속이 돼서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이제 맨 처음에 지정한 글자체가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글자체에 해당되는 CSS는 일단은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된다. 그래서 한 개 선언을 했으면 그 밑에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다 세팅을 해놨는데 그 안에다 이제 따로 개별적인 것을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개별적인 게 우선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한번 바꿔 보시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폰트 1에 대한 거를 이제 위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려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덮어쓰기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아래쪽에 개별적으로 넣은 게 실질적으로 더 적용이 빠르게 되는 거냐 이런 걸 볼 텐데 F4키 눌러서 보시면 순서대로 돼서 덮어쓰기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지어놓은 것보다 안에서 선언되게 쓰는 것들이 디테일하게 더 쓰는 게 우선 적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순서랑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테스팅한 거, 이 테스팅 때문에 바꾸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꿔서 위에다 넣는 것이 상속이 돼서 전부 다 다른 것이 적용이 되겠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넣은 것이 더 디테일하게 넣은 거, 아이디 이런 거 집어넣는 게 더 이제 적용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폰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봤고요.